자, 여러분들 사실 다각형이라는 말은 이게 뭘까? 하지만 삼각형 들어보셨죠? 사각형도 들어보셨고 오각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누구나 삼각형 다 그릴 수 있고 사각형도 그릴 수 있어요. 모양은 서로 좀 다르겠지만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다각형이라는 건 뜻이 그럼 뭐냐? 삼각형, 사각형, 오각형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면 도형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바로 뭐라고 한다? 요걸 갖다가 다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이 들어있는데요. 자, 선생님이 조금 아까 멋진 영화 배우를 생각해 봤을 때 턱선이 딱딱 각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개의 선분, 선, 고든선,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삼각형, 이런 것도 다각형, 그리고 뭐 한번 오각형 바로 그려볼까요? 자,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한번 그려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도 오각형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. 선분으로 되어 있구나. 선분으로 휘어진 선 있다 없다? 휘어진 선 없다. 요건 다각형 아닙니다. 이해되시겠죠? 고든 선분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뭐다? 둘러싸여 있어야 된대요. 둘러싸여 있다라는 말은 뭐냐? 안과 밖에 구분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결국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왜 악기 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같이 캐스터네츠 뭐 이래갖고 연주한 적 있을 텐데 땡땡땡 치면 이걸 뭐라 그래요? 우리 트라이앵글이라 그랬죠? 자, 그런데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선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둘러싸여 있지 않고 여기가 비어 있잖아. 그죠?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할까 안 할까? 다각형이라고 하지 않는다. 결국 이렇게 돼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라는 거. 요 뜻에서 두 가지 중요한 거. 먼저 선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아닌 예들 들어드렸던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럼 우리가 이제 N각형, 요 N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? 숫자가 들어오는 건데 한마디로 삼각형, 사각형, 오각형.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삼각형 그러면요. N이 3이란 얘기인데 삼각형, 이거 다들 알고 있어요. 삼각형, 이거 다들 알고 있는데 이 삼각형이라는 건 각이 3개다라고 약속하지 않고요. 3개의 변이다. 변이 3개로 둘러싸여 있다.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. 이런 게 중2 가면 굉장히 중학교 2학년 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텐데 지금은 일단 삼각형 그러면 3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다각형이구나. 사각형 그러면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구나. 그런데 선분이 3개다 보니까 각도 마찬가지로 몇 개? 3개가 나오고 오각형은 선분이 5개다 보니까 각도 당연히 몇 개가 나와요. 여기 5개의 각, 선분과 선분이 만나서 그 부분에 각이 생긴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? 결국 각의 개수만큼 선분이 나온다. 뭐에서? 다각형에서.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각형을 이루는 요런 변, 요걸 갖다 뭐라고 한다? 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,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? 꼭지점, 다각형을 이루는 선분의 끝점들을 바로 꼭지점이라고 한다. 자, 그 다음 그 아래 내각과 외각, 바로 4번과 5번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. 1, 2, 3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 편하게 됐죠. 자, 4번 내각, 내각 안에 있는 각, 외각 밖에 있는 각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내각은 함정이 없어요.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이 이루는 내부의 각 이렇게 돼 있어요. 뜻이 그죠?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안과 밖에 구분이 있다 그랬잖아. 다각형은 그죠? 그랬을 때 안쪽에 이루는 각이 바로 내각이에요. 내각은 변의 개수만큼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뜻이 이웃하는 두 변, 앞으로 이웃하다라는 말 많이 쓸 건데 여러분들 이웃집은 어디 있죠? 우리 옆집이야. 윗집은 이웃집이라고 안 하죠. 우리 양쪽 옆을 이웃집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웃하는 두 변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 변을 기준으로 본다면 요 변과 이웃하는 변은 바로 요 변이 되겠죠. 바로 옆에 있는 거. 이웃하는 두 변이 이루는 각. 이웃하는 두 변이 이루는 각. 안에 있는 각, 그걸 바로 내각이라고 한다. 그런데 외각은, 잘 보세요. 외각은 뭐냐면 외각은 선생님 그럼 밖에 있는 각이니까 이게 외각이겠네요. 이게 외각이겠네요. 라고 약속하지 않는 거예요. 어떻게 약속했냐면
외곽은 이렇게 그냥 바깥쪽에 있는 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변에 연장선을 그어 봅니다. 연장선 그었죠? 연장선을 그었을 때 그 연장선과 바로 옆에 이웃하는 변 사이에 이루는 이 각을 우리는 외곽이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. 이해되시겠죠? 뭐 이 삼각형에서 외곽 만들어봐라. 요 각에 대한 외곽은 누구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요 변의 연장선을 그어서 이웃하는 변과 이루는 각, 요게 바로 이 예를 들어 요걸 각 B라고 놔보면 B의 외곽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. 아, 외곽이라는 게 무조건 밖에 있는 게 아니구나. 한 변의 연장선 그어서 바로 옆에 있는 것과 이루는 각이 외곽이구나 까진 됐는데 선생님 저는요 B의 외곽을 갖다 여기가 또 B네요. 여기 C겠죠 당연히. 자 여기가 B일 텐데 B의 외곽을요 선생님 저는 이쪽 말고요 이 변의 연장선을 그어서요 만약에 옆에 있는 이거하고 이루는 각 이것도 외곽이잖아요. 맞습니다. 맞아요. 그런데 그 둘은 서로 맞꼭지각으로 크기가 같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곽을 이야기할 때는 한 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 점이 B일 때 B에 대해서 외곽은 누구냐 그러면은 이쪽으로 연장선을 그어서 만들든 이쪽으로 연장선을 그어서 만들든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. 외곽 뜻 이해되셨죠? 내각보다 외곽이 조금 더 뜻이 복잡합니다. 되셨죠? 자,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다각형이라는 것을 볼 겁니다. 삼각형, 사각형, 오각형 앞에 정이 붙었어. 정삼각형, 정사각형, 정오각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정다각형이라는 건 뭐냐? 우리가 한마디로 정삼각형 그려보세요. 그러면 여러분들 반듯하게 이렇게 그리고 정사각형 그려보세요. 그러면 반듯하게 이렇게 그리고 정오각형도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야. 그럼 그 뜻은 뭐냐? 바로 모든 선분의 길이가 같습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중요한 거. 선생님 그러면 요거 세 변의 길이 같아요. 정사각형도 요거 길이 같잖아요.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. 정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변의 길이만 같으면 저절로 안에 있는 세 개의 각이 같아지긴 하는데요. 정사각형은 잘 보세요. 변의 길이만 같다라고 하면 즉 앞에 있는 조건만 있으면 왜 정사각형이 항상 되지 않냐면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이렇게 생긴 모양도 가능하죠. 자, 이렇게도 길이 같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. 그죠? 이걸 정사각형이라고 하나요? 아니죠.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하죠? 마름모라고 합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 각하고 이 각하고 이 각하고 이 각까지 모두 다 같게끔 그려줘야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하는구나. 그렇기 때문에 정다각형의 뜻은 선분의 길이와 각의 크기까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약속이 되어져야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. 당연히 그럼 이 다자 자리에 3, 4, 5, 6 이렇게 붙이면 되니까 정삼각, 정사각, 정오각, 정육각, 경 이렇게 이야기한다.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다각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선생님이 오늘은 보통 때하고 조금 다르게 개념 하나 하고서 예제하고 개념 하나 하고서 예제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. 왜냐하면 오늘 좀 외워야 할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. 뒤쪽 가면요. 한번 요 내용까지에 대해서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예제 보겠습니다.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내각과 외곽을 각각 기호로 나타내어라. 내각은 우리 표현할 수는 있죠. 요 하얀색으로 지금 표시하는 세 개가 삼각형의 내각이에요. 그죠? 그러면 우리가 요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. 각 CAB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. 자, 그 다음에 요각을 표현하려면 각 ABC, 각 ABC. 자, 그 다음 세 번째 요각을 표현하려면 각 BCA 또는 뭐 ACB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게 내각이구나. 자, 그러면 요번에는 외곽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. 자, 외곽은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한번 외곽은 분홍색으로 보겠습니다. 요각이 외곽이고 요각이 외곽이고 요각이 외곽이에요. 그죠? 한 변의 연장선 그어서 이웃하는 변과 이루는 각. 그러니까 요각은 각 DAB라고 이야기하면 되겠고요. DAB. 자, 그 다음 요각을 표현해 보려면 각 EBC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. 각 EBC. 자, 그 다음 세 번째로 뭐가 됩니까? 요각은 각 FCA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.
각 FCA. 여기서는요. ACF, CBE, BAD라고 써도 상관없겠죠?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각과 외곽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대각선의 총개수가 14개인 다각형을 구하여라. 자, 위에 있던 예제는 뭐였습니까? 몇 각형의 대각선의 총개수를 구하라. 뭐 오각형의 대각선의 총개수 이렇게 나왔죠? 근데 그게 아니라 몇 각형인지 모르겠는데 대각선의 총개수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. 아, 대각선의 총개수는 우리가 n각형에서 2분의 n의 n-3. 아,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게 n-3개, -3의 의미는 자기 자신과 바로 옆에 있는 두 개로 못 그으니까 총 3개로 대각선 못 그으니까 n-3개인데 그런 꼭지점이 n개가 있으니까 곱해주고 왔다.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,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 두 번 셌으니까 2로 나누어준다. 정리되셨죠? 자, 근데 그게 얼마래요? 대각선의 총개수가 14가 된대. 그럼 여러분들 상과정에서 방정식 배웠잖아요. 그죠? 양변에 2배 해주면 n의 n-3이 얼마가 됩니까? 28이 됩니다. 우와,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푸나요?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게요. 지금은 두 수가 서로 3 차이 나죠. 하나는 n, 하나는 n에서 3 뺐으니까 3 차이 나는데 그런 두 수의 곱 중에 28이 되는 걸 찾아보면 바로 7하고 4가 3 차이 나면서 곱해주면 28이 되겠죠. 그러니까 n의 값은 7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. 그죠? 7 빼기 3 하면 4 되니까. 아, 따라서 답은 몇 각형이다? 7각형이다. 아, 그러니까 앞에 예제는 7각형의 대각선의 총개수가 몇 개이니? 14개요. 이렇게 구했다면 지금은 대각선이 14개인, 총개수가 14개인 다각형은 7각형.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순서 바뀌어 있는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 부탁드립니다.